미국 기업 분석회사 CB인사이츠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 한국 유니콘 기업은 작년 18개에서 올해 23개로 5개나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이 71개에서 36개로 줄어든 반면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들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벤처 생태계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태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은 기업의 빠른 성장과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 개발비, 마케팅비 등 다양한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숙기에 이른 기업은 매출이 비용보다 많아 이익을 내면서 성장을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가기 위해 성장 단계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데요. 페이스북과 틱톡, 한국의 과거, 카카오톡, 당근마켓처럼 일단 사람들이 매일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솔루션이 되면 비즈니스는 조금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고 믿는 많은 B2C 온라인 서비스 사업의 경우 우선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매출은 뒤늦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장기간의 R&D가 필요한 바이오나 AI 업종,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첫 매출을 발생시키기까지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소규모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시드 라운드, 이후 VC로부터 A, B, C, D, E 순서로 투자를 받는데요.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는 투자자의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투자자들도 투자사, 법인의 돈으로 투자할 때가 있지만 이 경우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규모의 투자를 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는 회수까지 8년 또는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아서 효율적이지 않겠죠. 본계정 투자 외에 다양한 이유로 대부분의 투자자, 즉 벤처 캐피탈, VC들은 남의 돈을 여러 개 모아 펀드라는 것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태펀드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어머니 펀드, 펀드들 중에 펀드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영어로 펀드 오브 펀즈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벤처 투자가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태펀드 규모는 약 8.2조 원 규모로 10개의 부처가 출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그냥 돈을 출자하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의 목적에 맞는 돈을 출자합니다. 예를 들어 중기부 같은 경우는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펀드 조성,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재창업 기업 버팀목 펀드, 취약계층 창업자를 위한 소셜 임팩트 펀드 등이 있고 과기정통부에서는 메타버스, AI와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모험 콘텐츠, 드라마 등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있습니다. 모펀드, 어머니 펀드가 있으면 자식 펀드, 자펀드가 있겠죠. 한국 벤처 투자에서는 각 분야별 펀드를 운영할 VC를 선정하는 공고를 냅니다. 이를 출자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벤처 투자는 VC들이 제출한 펀드 운용, 투자와 관련된 전략과 계획 등을 평가해 운용사를 선정하고 선정 운용사는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을 추가로 더하여 펀드를 결성합니다. 이렇게 결성된 벤처 펀드를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는 거죠. VC들이 운영하는 펀드는 결성 시 각 펀드별 주요 분야, 즉 주 목적 투자 대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무작정 투자자들을 만날 게 아니라 각 투자사들이 어떤 펀드를 운용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유명한 투자사를 만났어도 내 사업에 맞는 목적과 다른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면 투자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모태펀드는 왜 만들어진 걸까요?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2000년대 초까지 한국은 대기업 위주로 오랫동안 성장을 해왔고 제조업,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등에서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 그 이후 세상을 바꾼 소프트웨어 혁신 기업, 벤처 창업 투자 관련해서는 기반이 많이 약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민간 자금이 스타트업에게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누군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모태펀드는 2005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의 장점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 육성 산업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벤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각 정부 부처가 출자하여 결성한 모태펀드는 8.2조 원 규모이나 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된 자펀드의 규모는 34.2조 원입니다. 즉 정부의 8조 원 자금에 은행, 공제회, 법인 등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이 23조 원 더해져서 34조 원의 자펀드가 결성이 되고 이런 레버리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모태펀드의 성과는 실제로 상당합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모태펀드에서 총 8,803개의 회사에 약 27조 원을 투자한 걸로 나오는데요. 국내 절반 이상의 코스닥 상장사 성장에도 모태펀드의 자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상반기 기준 벤처 스타트업 약 34,000개의 고용 인원은 약 76만 명에 달했는데요.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고용 증가율
3.3%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모태펀드 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13.6%였는데요.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10.7%보다 높아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국내 스타트업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태펀드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살짝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에 주요한 기능을 하는 역할로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엎어지고 어떤 팀을 정리해고한다든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업계 투자자, 창업자들이 내년도, 내후년도 모태펀드의 향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스타트업들은 스스로 기업 가치를 디스카운트해서 우선 기업의 런웨이를 확보하고 많은 투자자들도 피투자사한테 수익 실현과 BEP, 손익분기점을 앞당기는 쪽으로 경영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모태펀드가 벤처 투자 생태계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작은 이벤트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셨다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벤처금융 전문 공공기관은 어디일까요? 1등에게는 무려 100만원 상당의 야놀자 상품권, 2등 두 분에게는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기, 3등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영상 하단 링크에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와 모태펀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벤트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